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27살 되는 결혼한 지 1년 되는 새댁입니다. 3년 연애하고 카페 하나 통째로 빌려서 멋진 프로포즈를 해준 우리 신랑은 이제 34살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댁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동생이면 저한텐 시누이죠. 그런데 이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던 내내 찌질하게 참견도 많이 하던 이 멍청한 여자의 개념 말아먹은 짓 좀 쓰려고 합니다. 일단 연애할 때 부모님 소개드리기 전에 한두 번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언니, 언니라고 했죠. 뭐 딱히 부르기도 애매하고 결혼은 이를 때라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서 굳이 호칭이 필요할 때만 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첫 만남 때부터 싸가지 없이 툭툭거리면서 말하는 것도 싫어서 필요 이상의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나 했더니 남편 핸드폰을 뒤져서 봤더라고요. 영희 씨,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묻길래 오빠 의견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러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오빠 마음에 들어 하신다. 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 되게 순진한 거 알지? 웬만해선 과거 다 오픈하고 만나야 할 거야. 내가 알기론 군대 가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빼고는 영희 씨가 처음일걸? 영희 씨는 우리 오빠가 몇 번째야?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지가 뭔데 남의 연애사를 물어보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죄송한데 그걸 제가 왜 일일이 답해야 하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요새 과거 더러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지 주위에 결혼하고 보니 술집 나갔던 여자도 있고 이미 애 한 번 뗀 여자도 있고 오빠가 그딴 여자들이랑 만나는 건 싫다면서 제가 원체 말수도 적고 그저 잘 웃는 인상이라 오히려 뒤는 더러울 것 같다고 자기가 이해해 줄 테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때부터 정말 뭐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있나 하고 내일이니 내가 알아서 오빠랑 얘기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오빠 만나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하니 오빠가 한숨을 푹 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는 그러지 않게 혼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께서 오빠를 낳고 중간에 아기를 가지셨는데 유산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매일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우시고 가슴 아파하셨대요. 꼭 예쁜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다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진 딸이 아가씨랍니다. 그래도 오빠랑 나이 차이도 나고 부모님도 귀하게 얻은 딸이라며 정말 금지옥엽 키웠대요. 오빠도 아무래도 4~5살에 동생이 생기고 부모님 말씀대로 울라 날아갈라 그렇게 예뻐했대요. 매 한 번 안 들고 잔소리 하려 해도 어머니는 왠지 먼저 간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차마 못 그러셨대요. 시부모님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좀 제멋대로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이었던 오빠가 가끔 아가씨 친구들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랬나 봐요. 워낙 예쁘게 챙겨주고 잘하니까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아가씨 술 먹으면 나중에 쓰겠지만 술 먹으면 진짜 진상입니다. 꼭 지 남친 있어도 오빠를 불렀대요. 그런 오빠가 막상 장가 간다니 배배 꼬여서 그때부터 저한테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날 전화한 날도 오빠가 부모님께 아침 식사하면서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네요. 부모님 2분 다 좋다고 나중에 한번 날 잡고 보자고 하셨고 아가씨는 짜증내면서 제 흉을 봤대요. 웃음이 해프다느니 옷차림이 찌질하다느니 그럼에도 부모님이 옷차림이 너무 경망스러워서 좋지 않고 생글생글 잘 웃는 인상이라 더 좋다라며 제 편을 드시니 아가씨는 그게 더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러니 저한테 전화로 그런 소리 한 거죠. 암튼 저도 오빠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잘 다독여 주셔서 아가씨야 저보다 2살이나 많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오빠한테까지 그러겠나 싶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예단비를 어머님께 1천만 원 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예단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저 돌려주시지 마시고 쓸 만큼 쓰시고 어머님 다 가지시라고. 평생을 집안에서만 전업주부로 사시던 어머님이 입고 싶은 옷 한 벌, 드시고 싶은 음식 한 번 직접 말씀 못 하시는 것이 꼭 우리 엄마 같아서 안쓰러웠거든요. 저도 친오빠가 있는데 우리 새언니도 예단비 800 드리면서 엄마한테 남은 건 비상금으로 쓰시라고 한 적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새언니한테 어찌나 고맙던지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내가 못한 효도를 언니가 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우리 새언니 말씀이 너도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똑같이 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새언니 너무 마음씨 착하죠? 얘기가 다른 데로 샜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어머님께 그렇게 쓰시라고 1천만 원 드리고 나서 저도 결혼 준비로 바쁜데 시누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반말 찍찍 써가면서 너 우리 엄마한테 1천만 원 준 거 돌려주지 말고 우리 엄마 다 쓰라고 한 거 맞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앙칼진 목소리부터 싫었지만 일단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야, 그런데 우리 엄마는 너한테 왜 400 돌려준다고 해? 너 우리 엄마가 준다고 해도 절대 받지 마. 진짜 우리 엄마는 도대체 사람이 그냥 거저 준 거를 알아서 받지를 못해.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거 400이면 화장품이며 백이며 얼마인 줄 알아? 진짜 그걸 가지고 너한테 400 돌려준다고 하잖아.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단단히 얘기해라. 안 그러면 알아서 해. 제가 어머님 결정에 이러자 저러자 할 입장은 못 되니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일단 시누이 태도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예단 1천만 원 드리고 나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어머님도 비상금 쓰시라고 드린 걸 아버님께 왜 또 말씀을 드렸는지. 아무튼 얘기를 다 들으신 아버님은 새아기 얘기도 너무 고맙지만 사돈댁에도 예의가 아니니 얼마 정도는 돌려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 옆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알았던 시누이가 난리가 난 거죠. 준 돈을 다시 왜 주냐며 그럴 거면 자기한테 달라고 버릇없이 굴었대요. 결국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그러는 것 아니라고 막 뭐라고 했더니 신우가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나 봐요. 다음날 지 회사에다가 이 얘기를 다 했나 봐요. 신우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도 다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몇 명만 그랬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받아두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시부모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암튼 나중에 오빠가 신우한테 만약 그 돈 있으면 뭐가 받고 싶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명품백 하나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빠가 나중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면세점에서 사주겠다. 그냥 그 돈은 어머님 쓰시게 둬라 하고 어머님한테는 제 뜻이 이러니 나중에 필요하실 때 아버님과 쓰시라 하고 설득하고 끝났어요. 계속 쓰다 보니 결혼 전 얘기만 쓰게 되네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으니 결혼 전에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했거든요. 저희 신혼집이 친정과 시댁 딱 중간 정도 거리거든요. 좀 기분 나쁜 우연이지만 신우네 회사랑 근처더라고요. 많이 가깝지는 않고 버스로 4정거장 정도 거리? 암튼 제가 하루는 퇴근하고 한창 공사 중인 집 좀 가보려고 했는데 이때가 결혼 한 달 전이었어요. 집에서 만나기로 한 오빠가 신우도 구경 오고 싶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부딪히기는 싫었지만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죠. 오빠는 중간에 들렸다 오느라 좀 늦었고 결국 신우랑 저랑 둘이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아까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계속 반말 찍찍거리며 벽지 색깔이 뭐 이래? 되게 촌스럽다. 누가 요새 싱크대를 이런 디자인으로 하니? 아, 냉장고는 어디 거 써? 난 결혼하면 진짜 큰 걸로 해야지. 야, 문고리 이거 하지 마. 바꿔. 아우, 진짜 뒤통수 한 대 치고 싶게 계속 반말 찍찍거리며 말하는데 스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우가 저보다 2살이 많으니 연애 때까지만 해도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 호칭을 안 불렀는데 이제 결혼 한 달 남았는데 이제는 뭔가 제대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아예 제가 큰 목소리로 아가씨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응?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죄송하지만 저 이제 결혼 한 달 남았고 엄연히 오빠랑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저한테 야야거리면서 반말 쓰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손 윗사람이고 비록 아가씨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제가 기혼자의 아가씨의 오빠의 배우자이니 이제는 저한테 새언니라고 호칭 써주세요. 그리고 해라 어째라 이러면서 명령조로 하지 마세요. 아가씨도 어디 가서 결혼해도 입장 바꿔서 제 상황이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저도 존댓말 쓸 테니 아가씨도 저한테 존댓말 써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우년이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며 어디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른 방 둘러보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내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내가 지금 친구들 풀어서 네 뒷조사 시키고 있다. 너 같은 년은 아무리 봐도 뒤에 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다. 원래 결혼식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다. 우리 순진한 오빠가 다 속고 있다라며 바락바락 악을 쓰더라고요. 하이톤의 앙칼진 목소리도 너무 짜증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 과거 잡아먹으려는 것도 신경질 나더라고요. 결국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제 과거가 궁금하신 아가씨 과거야말로 정말 더러운가 봐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진짜 스팀 터지고 다 부셔버리고 싶고 저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참나요? 갑자기 이 신우년이 눈이 부리부리 커지더니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기죄다 이 드립 치더라고요. 우리 오촌 아저씨가 검사다. 너 아주 맛 좀 보여주겠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우리 오빠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이 신우가 오빠를 보자마자 앙 울더라고요. 진짜 연기 쩔어요. 방송 3사 연기대상 모두 휩쓸 정도예요. 신우가 오빠한테 달려가서 막 울면서 절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일단 신우 성격 아는 오빠는 신우한테 들어봤자 좋을 것 없으니 차키 주고 내려가서 진정하고 있으라고 보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 얘기했죠. 그리고 신우는 분명히 본인 유리한 대로 얘기할 테니 오빠가 알아서 해 라고 해버렸어요. 원래 그날 오빠랑 갈비 좀 뜯으려고 했는데 신우 때문에 일 다 망치고 오빠랑 집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각자 집으로 갔죠. 친정에 얘기하니 부처님 같으신 우리 엄마는 너가 모두 이해해라 얘기하고 아까 잠깐 말한 울 새언니한테 얘기했더니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신우이가 더 미운 거야. 난 그래도 아가씨 같은 신우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아가씨야 착하고 예쁘고 동생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허물없이 얘기하는 거지. 요새 누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살아? 자꾸 뭐라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결혼식 날 몰래 뒤로 끌고 가서 손 좀 봐줄게. 딱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만. 괜찮지? 결국 새언니 덕분에 기분 풀어지고 저녁에 걸려온 오빠 얘기로도 신우가 집에서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저한테도 사과한다고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부모님께서도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부모님께서 사과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인간 말종 신우이가 미친 거죠. 신랑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정말 주위에 부러움 사면서 만나고 연애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 처음 뵌 날에도 이런 부모님이 계시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가끔 신우 얘기는 들었지만 참 그런 여자일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결혼하고 아예 안 씻고 돼버리니 점점 더 쓰레기 같아진다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고 했지만 이건 아예 피할 수 있는 똥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었네요. 어제 새해부터 아주 속 뒤집힌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쓰려다가 결혼 전 얘기만 혼자 속 풀듯이 다 꺼내놓았네요. 이거 말고도 결혼식 날이랑 신행 갔다 온 얘기, 별 얘기 다 있는데 당장이라도 속에 담긴 얘기 다 쓰고 싶네요. 이어지는 2탄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글 많이 읽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개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년저년 욕하고 싶은데 남편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인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친구들한테는 왠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하기 싫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걱정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나마 새언니한테 한두 번 얘기하기는 해요. 그냥 이렇더라 하면서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끝이죠. 아까 쓴 글이 제가 봐도 두서 없더라고요. 고치긴 애매하고 그냥 결혼식 날부터 또 쭉 써볼게요. 결혼을 11월 토요일에 했어요. 보통 주말에 많이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인연이 좋은가 봐요. 시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각자 다니시는 점집에 사주 넣었는데 둘이 자식 운도 좋고 서로 운도 잘 맞는다고 오빠가 운 안 좋은 시기에는 제 운이 좋아 서로 세심하게 도와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쪽에는 현명한 며느리,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들어온다고 축하한다고 해주었고 엄마 쪽에는 신기하게도 시댁에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가 있는데 구렁이는 죽이던가 아니면 독 빼서 키워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 독을 빼서 잘 다스린다고 하네요. 솔직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지만 시댁에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새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새언니 깔깔 웃으면서 목에 뭐 걸리면 뒤통수 팍 쳐야 나오듯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버리라고 장난 아닌 장난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독이 빠져나온다고. 아무튼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어머님과 엄마 각각 받아오신 날이 총 3개였는데 이 중 하나가 딱 맞더라고요. 어머님도 신기하다고 너무 좋다고 꼭 이날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도 당장 식장 잡으라고 이건 하늘에서 내려준 거라고 어르신분들답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신우가 지랄하더군요.
지금도 다니지만 토요일마다 그림 그리러 다니거든요. 뭐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무슨 화실에서 그림 배우는데 자기 나름대로 교양 쌓고 우아한 취미라고 뽐새 내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 놓고 가끔 지가 보기엔 좀 괜찮은 그림이면 몇십만 원 들여서 액자 해놓고 집에다 걸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반고흐라며 르누아르라며 지랄을 쌈싸 먹는데 그냥 피식거리면서 네, 괜찮네요 하고 말해요. 자기가 벌은 돈으로 학원 다니고 액자하는 거니까 오빠나 부모님도 별 신경 안 쓰시고 게다가 부모님께서도 귀한 딸이니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니 더 신나서 그리더라고요. 언제는 무슨 피카소 흉내 냈다며 괴상한 그림 그려오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그게 그림인지 잡지 사진들 갖다 붙이는 건지 아무튼 지가 그 그림 그리러 가야 하는데 토요일 날 예식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일요일로 바꾸라고. 결혼 준비 신경 써준다면 오히려 손살에 쳤겠지만 이미 식장 다 예약해놓고 나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사사건건 시비 잡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날 하루만 빼고 네가 이해해라 하고 나서야 그냥 아무 말 안 했더라고요. 점집에서 사주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가서 돈 찔러놓고 좋게 말하라고 한 거 아니냐며 의심했다는데 그런 건 그냥 애교로 받아야죠. 그 말 해놓고 신랑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식이 3시였는데 2시 반이 되도록 신우가 안 오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같이 사진 찍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우도 같이 미용실 갔다가 오는 걸로 아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여쭈어보니 자기는 예식장 답답해서 싫다며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사 시간 맞추어서 오겠다고 했대요. 진짜 상식은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 건지 코웃음 나오는 건 억지로 참았어요. 어머님이 손 꼭 잡아주시면서 지금까지 본 신부들 중에 제일로 예쁘다며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고 네가 신우 떼쓰는 건 이제 손 윗사람으로서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에 괜히 눈물 핑 돌아서 그냥 그런 생각 버렸어요. 결혼식 시작하기 15분 전 되니까 오더라고요. 사람들 보고 있어서 그런지 생글생글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는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우리 새언니야 이쁘지? 우리보다 어린데 진짜 참하고 어른스러워서 너무 좋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무슨 욕을 해도 모자를 파네. 괜히 제가 더 당황해서 아가씨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했죠. 친구들 먼저 자리 잡으라고 보내고 같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대기실에도 사진기사 말고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드레스 진짜 촌스럽네요. 완전 80년대 앨범 보고 골랐어요? 그러게 드레스 고를 때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진짜 나는 결혼할 때 이런 드레스 돈 주고 입으래도 절대 안 입는다. 암튼 입장할 때 넘어지지 마라. 내가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는 결혼하는 날이라 그랬나요? 일순간 대기실이 한 3초 조용했다가 갑자기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웃으니까 갑자기 신우도 친구들도 되게 당황한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생각보다 꽤 강한 덕담이었네요. 저도 신행 갔다 와서 아가씨 말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제가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고 받아쳤죠. 친구들은 웃음 못 참아서 푹푹거리는 웃음 아시죠? 그러고 있고 얼굴이 새빨개진 신우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후에 괜히 신우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시부모님이 단단하게 일러놓아서 전혀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대기만 했어요. 암튼 여차저차 결혼식 끝내고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러 갔죠. 면세점 구경하다가 아가씨가 사달라고 한 가방이 생각나 매장을 갔는데 무슨 면세 할인이라도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나 했어요. 저는 보통 MC땡이나 앵클라땡 같은 백을 매거든요. 그냥 백화점 명품 매장은 구체적인 가격을 아는 것도 아니라 괜히 들어가서 놀란 자라가슴 쓸어내리고 만지작거리고 나올 것 같아서 거의 안 들어가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 알아도 남들이 좋다고 칭찬하고 하나쯤 있어야 한다 소리 들으면 버는 것 없이 막 가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도 검소하시니 제가 왠지 그런 명품 브랜드 하나 두 개 알게 되면 더 가지고 싶을 것 같아 거의 눈, 귀 닫고 살아요. 일부러 명품들만 잔뜩 소개해 놓은 잡지들도 안 보고 그래요. 친구들이 어쩌다 그런 백 하나 생겨서 자랑해도 예쁘네, 잘 어울려 하고 대답하고 말거든요.
얼마 주고 샀냐, 누가 사줬냐 아예 묻지도 않아요. 뭐 안 물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 300에서 500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열심히 얘기해서 그래도 신우가 그렇게 사달라고 떼쓴 건데 안 사주면 더 난리 피울 것 같아 세금 물어도 사줄 건 사주자 해서 그냥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 화장품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새언니가 사다 준 SK땡이 그렇게 좋다고 한 것이 기억나서 어머님도 똑같이 기초 세트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마스크팩도 몇 장 사서 아가씨 같이 줘야지 하면서 샀네요.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흐흐흐. 백 보더니 눈깔이 뒤집어지게 좋아하더니 어머니께 드리는 SK땡 화장품 보더니 생떼를 쓰더라고요. 왜 자기 거는 안 샀냐면서 그래서 마스크팩 주니까 갑자기 저한테 집어 던지면서 저기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나는 이 백 하나만 주고 마는 거야? 차라리 엄마도 똑같이 백 하나 사주고 나도 화장품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결혼했다고 별 유세를 다 떠네?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님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오빠는 잠시 외출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진짜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건 뭔 거지 같은 논리랍니까? 지랄도 병이고 풍년이라고 몇백만 원짜리 백 사준 것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머님 좋은 화장품 사는 것 질투나서 그거 안 준다고 떼쓰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너무 신경질 나서 어머님께 화장품 달라고 하고 아가씨 백을 뺏었습니다. 죄송한데 아가씨 지금 이 선물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그냥 제가 쓸게요. 그리고 어머님 화장품 드려봤자 분명히 어머님께서 아가씨 드릴 테니 전 그러라고 드리는 선물 아니니 그냥 아가씨도 어머님도 선물 없던 걸로 할게요. 어머님 옆에 계신데도 정말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도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새아기 말이 맞다. 너 이렇게 떼써봤자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당장 내 방에 들어가고 새아가 너가 지금 말한 대로 하려무나 하시더라고요. 진짜 울음보 터진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고 방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암튼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눈물 흘리시는데 제 마음이 참 답답해서 뭐라 할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제서야 하시는 어머님 말씀이 밖에 나가서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건 뻔히 아는지 안 그렇더랍니다. 오히려 더 여우같이 군다고.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똑똑해서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패거리 만들어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왕따도 만들고 대학에서는 자기보다 성적 좋은 애한테 노트 빌려달라고 하고는 버리고 그랬답니다. 친구들끼리 통화하는 내용 듣고 알았다고. 그랬다가 그 노트 뺏긴 애가 뭐라고 하면 막 울면서 너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함부로 낙서된 노트 대신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직장도 그런 여우짓 때문에 잘 버티나 봐요. 아예 직장도 첫날부터 동기들한테 밥 사고 음료수 사서 다 자기 편 만들고 한답니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한테는 고민 상담해주며 마음씨 좋은 사람인 척하고 나이가 많거나 선배, 상사에게는 아양 떨고 애교 부리며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똑부러지게 대답하고 하니 오히려 싹싹한 사람으로 또 그렇게 본다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 못 사는 성격인데 하나 있고 제 전부일 줄 아는 오빠가 결혼한다니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고. 그러니 잘못된 모양으로 저한테 괜히 떼쓴다고. 저희 가고 나서 단단하게 말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큰일 아니면 신우랑 부딪힐 필요도 없다고 괜찮다고. 어머니 말씀 듣던 중에 남편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신우 방에서 울음소리 나고 어머님은 또 제 손잡고 울고 계시니 당황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는 아가씨 화장품 다음에 똑같은 거 사올 테니 꼭 어머님 쓰시고 가방도 그냥 아가씨 주라고 하고 아버님도 못 뵙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전부 얘기하고 나니 남편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신혼 시작하는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부모님 선에서 해결 안 되면 본인이 할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신우가 저 친구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저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년은 조용했습니다. 저랑 신우는 아예 연락도 안 했고요. 가끔 남편에게 새언니는 오늘 집에 있어? 친정 안 가? 라고만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보고 싶은데 제가 있으면 걸려서 싫은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신우가 토요일에 그림 그리는 클래스 가는 시간에만 시댁에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생신이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신우도 저보고는 까딱 인사만 하고 별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내심 저희 둘 사이가 풀어지기를 바라셨는지 저녁 식사 후에 10,000원 몇 장 주시며 셋이서 호프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이니 어영부영 나왔습니다. 근처 호프집에서 과일 안주 한 잔 시켜놓고 맥주 한 잔 했습니다. 남편도 저랑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신우랑도 얘기하기 애매하니 잠시 전화 받는 척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신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시댁 도착하기 전에 저랑 풀고 싶었다면서 아버님께 부탁을 했었다네요. 그래서 일부러 마련한 자리라고. 어머님께 들었겠지만 자기가 너무 막 자란 건 맞다고, 이제 저한테 잘할 테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변했나 싶어서 저도 손 꼭 잡고 이제 서로 마음 나누면서 부모님 효도 잘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진짜 더 웃기지도 않습니다. 뭔가 계속 글이 길어지네요. 어제 글 쓰고 나서 저녁 준비하고 신랑이랑 밥 먹고 둘이서 길게 수다 좀 떨다가 바로 잠들었어요. 집에서는 신랑이랑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아서 핸드폰이며 컴퓨터며 일절 안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추천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어제 올린 글이 자작이니 드라마 같다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요새 새삼 공감하는 말 중에 세상은 넓고 비용신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뒤에 임산부가 있든 할아버지가 계시든 신경 안 쓰고 담배 연기 뻑뻑 날리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무개념이라고 욕하듯, 정말 시자만 들어가도 온몸에 두드러기 난다는 것처럼 무개념 시댁도 많잖아요. 저도 처녀일 때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처녀일 때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신우이를 만난 순간 전 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도 무개념 남편 시댁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속 푸르시라고요.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쓰는 글도 아니고요. 그냥 나도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만 이렇게 대처했다, 같은 결혼한 여자로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하는 마음에 쓰는 거예요. 절대 자작 아니다, 드라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히 혹시라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그런 댓글 보고 힘 빠지실 것 같아요. 뭐 아니라면 정말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속 풀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에 쓰면서 괜히 신우가 보지 않을까 불안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신우한테 특별한 얘기도 없고 평소에 그런 걸 본다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솔직히 이제는 보든 말든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하겠죠? 암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가씨와의 그날의 화해는 그렇게 모든 것이 수작이었습니다. 멍멍! 일일이 열거하면 길어지니 진짜 스팀 터진 얘기들만 골라서 하나씩 써볼게요. 먼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전 식품회사에서 격리 일을 맡고 있거든요. 회사가 크지 않고 2명이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편이라 정말 바쁠 때 빼고는 5시 반, 6시 사이에 퇴근을 해요.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너무 일 많이 하면 힘들다고, 사모님도 나중에 아기 가지게 될 때 엄마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일도 쉬엄쉬엄 하라고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영업부 직원 빼고는 10명 정도 도시락을 먹는데 일부러 반찬 많이 가져오셔서 같이 먹고 하세요. 갑자기 웬 회사 자랑? 오늘 점심 때도 계란말이를 엄청 해오셔서 지금 배가 불러 죽겠어요. 암튼 그날도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울상이더라고요. 언니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투부터가 왠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해보세요. 저 갑자기 생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속옷 가게가 없거든요. 어머나 어떡해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언니랑 우리 회사 좀 가까우니까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내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회사인데 우리 엄마도 오시려면 한참 걸리고 순간적으로 언니 생각만 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랑 아가씨 회사가 버스로 4정거장이거든요. 아무리 미운 신우라도 같은 여자인데 그런 곤란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퇴근을 7시쯤 한다고 부탁한다고 해서 집 근처 속옷 가게에 들려서 무난한 디자인으로 몇 벌 사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죠.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하고 나오는 신우는 몇 명을 우르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가방 하나씩 들고 있는 것 보니 퇴근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언니 오셨어요? 저번에 우리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예요. 여기는 저랑 같이 회사 다니는 직원분들이에요. 전 잠시 같이 계신 분들이 모두 여자분들이라 대놓고 줘야 하나 몰래 뒤로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제 팔에 팔짱을 끼더니 언니 저희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거거든요. 언니도 오셨는데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당황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 직원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껴요. 그냥 재밌게 노세요. 전 가볼게요. 하니까 하나같이 짠 듯 거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이 가세요.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 같이 가기가 찜찜해서 손살에 치면서 호의는 감사한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했더니 순간 갑자기 아가씨가 귓속말로 제가 일부러 언니 자랑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언니가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주신다니까 다들 좋은 새언니라고 어떤 분이냐고 궁금해하고 여기 중에 곧 결혼할 직원도 있고 언니처럼 나이 차이 많은 남자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언니가 그래도 인생 선배니까 좀 같이 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미 그 자리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도 신랑이랑 이태리 레스토랑이며 패밀리 레스토랑이며 연애하면서도 가보고 결혼하면서도 기분 내면서 가기도 했지만 거기는 제가 다닌 곳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스파게티가 3만 원이 넘고 무슨 스테이크가 10만 원 가까이 하는지 레모네이드 한 잔에 15,000원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등심 스테이크나 안심 스테이크 9만 원 후반 쪽으로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스파게티 먹을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아예 신우가 메뉴판에도 스테이크 메뉴 몇 개만 꼭꼭 집어서 이게 맛있어요, 이게 좋아요 얘기하니까 자리도 자리인지라 저도 비슷한 메뉴를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는 여우처럼 군다더니 생각보다 직원들이 신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신 분은 신우보다도 상사라고 하셨는데 업무 처리도 굉장히 빨라서 좋고 거래처랑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전부 신우 덕분이라며 좋은 신우 두었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진심처럼 들리니 의외더군요. 참, 제가 거울로 봐도 너 진짜 가식이구나 할 정도로 억지 웃음 지으며 뭔 맛인지도 모르는 스테이크만 우걱우걱 입에 넣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연애했나 결혼 준비는 안 힘들었나 물어보는데 딱 신우가 알 정도의 선에서만 대답하고 그 외에는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언제 또 볼 사람들이라고 해프게 종알종알 떠들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식사가 마치고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더치페이인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서는 회식비로 잡아서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 하면 전 그냥 제가 먹은 식사값만 현금으로 주려고 했죠. 다행히도 10,000원짜리가 있던 터라 세금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그 가격의 절반 정도여도 그것보다 더 맛있겠더라.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우왈 우리 오빠 있었으면 오빠가 멋지게 딱 내줬을 텐데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신우 애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애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직원들이 그러고 보니 새언니 되시는 분 보니까 자기 친오빠분도 한번 보고 싶다. 오빠분이 그렇게 선아 씨를 그렇게 잘 챙기나면서요. 물어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오빠가 우리 신랑인 걸 알게 되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네, 잘 챙겨주죠. 신랑이 원체 우리 아가씨 예뻐하니 잘해줘요. 우리 오빠가 제 말이면 껌뻑 죽거든요. 신행 갈 때도 면세점에서 이 가방도 바로 사다 주고 저 가끔 술 먹고 너무 늦으면 데리러도 와주고 우리 오빠 덕분에 내가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주 뒷말은 쏙 빼놓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가방 사왔더니 화장품 왜 안 사왔냐고 지랄하고 술 먹고 데리러 가는 것도 결혼 전 얘기거든요. 하도 술 먹으면 진상을 부리면서 오빠만 찾는다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합니까?
그러니 신랑이 꾸역꾸역 갔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 안 있다가 신우가 그 버릇 못 버리고 새벽에 계속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짜증나서 뭐냐니까 신랑이 술 먹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한 거라고 하길래 그냥 택시 타고 오라고, 남 자는데 깨우면서까지 전화하는 건 무슨 경우냐니까 결국 남편이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고 나서 그냥 핸드폰 끄고 자더군요. 진짜 다음에 쓰겠지만 신우 술버릇 정말 더럽다 못해 역겹습니다. 암튼 자꾸 오빠가 뭐 사줬다, 오빠가 뭐 해줬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꼬락서니가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신우한테 10만 원 넘는 스테이크를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날 처음 본 회사 직원들 밥까지 사줘야 하나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지갑에서 11만 원 꺼내서 영수증첩이라고 하나요? 빌지라고 하나. 암튼 거기에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카드로 할 테니까 너가 현금 줄래? 이러면서 지갑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신우가 그 특유의 억지 웃음을 짓더니 언니 저랑 잠깐 화장실 갈래요? 하더라고요. 평소 저 같았으면 아가씨 화장실 혼자 못 가요? 애예요? 하겠지만 정말 직원분들 때문에 많이 참았습니다. 신우 따라서 화장실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돌아서서 팩 쏘며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일부러 제가 계산해달라고 눈치 주는 거 모르셨어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 오빠 자랑하면서 언니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아니 오빠 자랑하면서 내 덕을 왜 봐요? 아가씨야말로 좀 황당한데요? 내가 아가씨 직원들 밥을 왜 사줘요? 그리고 언제 아가씨가 나보고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 아가씨 생리한다고 속옷 좀 가져달라고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 생리 얘긴 정말이더라고요. 식당 와서 자리 식당 와서 자리 잡자마자 식당 와서 자리 잡자마자 속옷은 건네줬습니다. 저번에 내가 화해하자고 했고 이렇게 해서 저녁 먹으면서 좀 풀고 싶은 건데 뭐가 그렇게 야박해요? 아가씨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본데요. 내가 아가씨랑 이제 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 아가씨 곤란한 상황이니 당연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내가 왜 아가씨 밥을 사주면 사주는 거지 아가씨 회사 사람들 밥까지 사주냐고요. 아, 우리 오빠는 다 해줬어요.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소를 뿜으면서 미안한데 이제 다 해주던 오빠는 결혼 후에 없어졌으니 그만하세요 하고 그냥 화장실 나왔어요. 자리에 가서 앉고 한참 있다가 신우가 오더라고요. 신우도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각자 그렇게 더치페이 각자 계산하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다들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신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붙잡더니 언니 제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반성하는 낌새가 영 못 믿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괜찮아요. 오빠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가씨는 저랑 다른 곳 가서 더 근사하게 먹어요. 하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중에 언니가 해주는 저녁 먹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잘하는 요리는 없지만 퇴근하기 전에 연락만 하면 준비하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몰랐죠. 그게 당장 그 다음 날일 줄은. 우리 신우 절대 지고 사는 성격 아니라고 했죠? 나 무슨 전쟁하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전 다시 일하러 갈게요. 아직 신우에 대해 할 얘기 많으니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바로 이어지는 4편입니다. 막상 경험은 그렇게 스펙터클한 이야기는 아닌데 다들 재밌다 하시니까 왠지 막 오버해서 극적으로 써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글재주도 없어서 그냥 그때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떠올려서 적거든요. 저번 편부터 적는 얘기가 거의 반년 전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날 속 뒤집어진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스팀 터지는 얘기만 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계속 언급했던 신우 술주정 얘기 좀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그 일 터지고 전 정말 신랑한테 비밀로 했어요. 화해하자고 신우가 먼저 얘기했고 저도 약속했으니 할 이유가 없었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신랑도 일찍 퇴근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보드게임하고 놀다가 사실 저희가 연애 때도 보드게임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부르마블은 거의 우리 마음대로
부루마블은 거의 우리 마음대로 룰을 바꿔서 놀 지경이고 바퀴벌레, 포커, 로보77 등등 놀거리는 많잖아요. 저도 원래 보드게임 안 했었는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면서 내기하거나 술 먹으면서 노는 것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같이 껴서 하게 되고 결혼하고는 둘이서도 엄청 열심히 한다는, 조금만 재밌는 게임 나왔다 싶으면 세상 얻은 사람인 것 마냥 사와가지고는 밤새도록 하고 그래요. 예전에 결혼하고 집들이 할 때도 신랑 친구들이랑 보드게임만 했다는. 어머, 또 얘기가 또 샜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날 보드게임하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밤새고 놀아보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둘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신우 직원 만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비싼 음식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새벽 1시였나?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히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핸드폰을 보니 신우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직감했죠. 아, 술 먹고 이제는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신랑 보고 대신 받으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냥 제가 받았어요. 언니! 와, 안 그래도 안 칼진 목소리에 애교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하이톤에 깨지는 소리가 나 지금 술 먹어서 완전 정신 나감. 나 개념 어딨음? 이런 소리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오늘 회식이라 한 잔 했거든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왜 집에 안 들어가세요? 지금 차도 끊겼는데 저 언니네 가서 자면 안 돼요? 신랑이 옆에서 다 들리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일부러 핸드폰 가리고 신랑한테 그냥 재우자고 했어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기도 위험할 테고 어차피 회사에서 가까우니 우리가 데리고 오자고 했어요. 이 상태로 데려가봤자 부모님만 괜히 역정 내실 거라고요. 사실은 내심 그냥 집에 보냈다가 신우가 집 근처인데 좀 재워주지 하면 신우가 집 근처인데 좀 재워주지 하면서 부모님께 또 뭔 소리 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죠. 결국 부랴부랴 옷 챙겨 입고 차 끌고 나갔죠. 있다고 한 곳이 편의점 앞인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다리 쫙 벌리고 편의점 앞에 둔 테이블이랑 의자 있죠. 거기 의자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완전 인사불성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맥주 3캔 따져 있고 아무리 봐도 혼자 마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술이 떡된 사람 옆에서 자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우리 방에 재우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해서 일단 아가씨 소파에 앉히고 꿀물 타고 있었죠. 저희 집이 방이 3개인데 침실로 쓰는 넓은 방이랑 비슷한 크기의 옷방이 있어요. 거기는 옷장도 있고 컴퓨터랑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 있는 방은 좀 조그마한데 일단은 안 쓰는 세간살림 넣어둔 곳이에요. 나중에 애기 생기면 애기 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신우가 도저히 잘 방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실 바닥에 재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불성인 이 신우가 집에 오니 좀 깼나 봐요. 혼자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제가 꿀물 먹이면서 아가씨 뭐라고요? 했더니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떻게 거실에서 자냐고, 우린 상관없으니 아가씨가 우리 방에서 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옷방에서 입을 꺼내는 남편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오빠 오빠! 진짜 완전 시끄러워서 아가씨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였네요. 이미 신경질이 날 대로 난 남편이 야, 술이 떡 돼가지고 남의 집 와서 패 끼치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하니깐 갑자기 이 신우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난 오빠가 너무 좋은데 벌써 우리 오빠 장가 가면 난 외로워서 어떡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오빠가 나한테 제일 먼저인 줄 알았는데 엉엉엉 하면서 울더니 제가 손에 쥐어준 꿀물이 맥주인 줄 알았나 봐요. 원샷을 하더니 크 이러는 거예요. 아,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웃겨. 우는 신우 앞에 웃을 수도 없고 겨우 억지로 참고 있는데 다행히 이미 화날 대로 난 신랑이 막 뭐라고 했죠.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일어나서 사과하고 해라. 너 지금 네 새언니한테 패기치고 있는 건 아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우가 또 제 손을 잡더니 그래, 내가 우리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언니, 내가 어제 밥 사달라고 떼부려서 미안해.
어제 언니가 해준 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사실 술을 계속 먹으니까 언니가 끓여준 해장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언니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했어. 미안해 우리 새언니. 진짜 아이라이너는 번질 대로 다 번지고 28살인 여자가 8살도 안 된 어린애보다 더 어린애 마냥 울더라고요. 일단은 빨리 재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알겠으니까 아가씨 일단 저희 방 가서 주무세요. 내일 해장국 끓여드릴 테니 푹 주무셔야죠. 했죠. 그랬더니 아예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자기는 꼭 거실에서 잘 거라고 오빠 부부 침대까지 뺏어 쓰는 민폐 신우 되기 싫다고 떼쓰더라고요. 어휴, 언제는 민폐 신우 아니었나? 망할.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한테 곤란한 표정으로 보니까 결국 남편이 거실에서 재우자네요.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하냐며. 괜찮으니까 그냥 일단 재우자고 해서 다시 아가씨 이렇게 세우려니까 거실에서 잔다는데 왜 자꾸 방으로 보내려 하냐고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거실에서 재울 테니 요랑 이불 좀 깔자고 난리 치고 진짜 결국 옷도 못 갈아입히고 다행히 초여름 때라 옷이 얇았거든요. 바지 벨트랑 가디건만 벗기고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콩나물 사와서 해장국 끓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나서 툭 하면 필름 끊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했어요. 전 정신줄 놓을 때까지 술 마시는 편이 아니라 필름 끊기는 현상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아가씨는 아예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왜 언니한테 전화를 했지? 우리 오빠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어디까지 기억나냐니까 3차에서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다 헤어지고 자기는 택시 잡아야지 하다가 목말라서 편의점 들어간 이후로 생각이 안 난대요. 결국 남편이 자초지종 설명해주고 일단 화장실 가서 얼굴 좀 씻으라고 꼴이 말이 아니라고 아가씨 곧장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 빽 지르고 으악 내 얼굴 왜 이래 누가 내 얼굴에 물 부었어 네가 울고 쳐 자빠졌지 미친년아 속으로 궁시렁거렸죠. 끓여주는 콩나물국 2그릇을 헤쳐먹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몸이 쑤시고 신랑은 피곤하고 더 잔다고 하고 저도 아가씨 벌려놓은 거 다 치우고 최소한 자기가 자고 나온 이불 좀 치워야 하는 건 아닌가? 설거지하고 그냥 소파에 멍하니 누워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가고 한 2시간 있다가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제 술 먹고 거기서 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애가 거실에서 잤다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가씨가 영 저희 침대 쓰는 것이 불편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술 많이 먹었디? 회식이라고 하셨는데 기분 좋으셨나 봐요. 기분 좋으셨었나 봐요. 많이 드시긴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서 꿀물 좀 드시고 바로 주무셨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지. 내가 괜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 편이 더 나았어요. 알겠다. 주말인데 푹 쉬어라. 내일 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갈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카톡이 여러 개 오더라고요. 보니까 신우던데 언니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해서 온 사람을 거실에서 재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미웠으면 얘기를 하지 왜 사람한테 물을 끼얹어요.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언니가 아주 사람 대하는 건 정말 별로라고요. 내가 술 취해서 가고 필름 잘 끊긴다는 건 안다고 사람 그렇게 막대해도 돼요? 언니 음식 진짜 못하더라고요. 무슨 콩나물국이 너무 짜서 내가 오죽하면 밥을 말아 먹었겠어요? 우리 오빠 곧 있으면 고혈압 걸리겠다. 결혼하기 전에 음식도 안 배워요? 그깟 콩나물국 먹으러 간 나도 미친 거지. 엄마한테 언니 요리 아주 별로라고 했어요. 참나 살다 이런 누명도 쓰더군요. 지 필름 끊겼다고 아주 저를 무슨 막대한 새언니 취급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자는 남편 깨워서 핸드폰 보여주니 남편 얼굴이 완전 시뻘개져서 신우한테 전화했죠.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우가 토요일마다 그림 배우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문자 오고 5분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화나서 뭐라고 할 것 아는지 나 그림 배우러 왔어. 끊어.
하고 툭 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넌 정말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모르는 년이다. 내가 어제 한 너의 행동은 모두 알고 있으니 내일 집에 가서 낱낱이 고해버릴 줄 알아. 각오해라. 하고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우이 문자가 아니 그림 배운다고 전화는 못 받으면서 문자는 가능한가? 그러면 새언니야말로 아주 짜증나서 결혼 생활 못하게 할 것 같다고 소리 나올 때까지 괴롭혀줄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끝인 것 같지?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문자를 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는 정말 병신이구나. 내가 차라리 이 정신 나간 신우에게는 부모님의 외보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늙은 구렁이 독을 제가 빼야 된다고 한 것처럼 어차피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물고 뜯고 괴롭힐 여자라면 차라리 제가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쓰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